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테슬라의 본질과는 무관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초대형 유튜버인 마크 로버씨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저격하는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무려 6,500만 명의 구독자 이상을 보유한 마크 로버씨가 바로 이 영상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한 연출을 진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온 지 아직까지 만 3일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조회수는 거의 1200만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데, 자율주행의 핵심은 FSD인데 굳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면서 이런 연출을 하였다는 점 역시 상당히 안타까우며, 또한 라이다 회사인 루미나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 역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처럼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마크 로버라는 사람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뛰어난 과학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분이며, 또 미래 자라나는 새로운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를 양성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 로버씨 같은 경우 과학을 최대한 재미있게 또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던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루미나의 지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관련 영상이 논란이 되자 마크 로버씨 같은 경우 X를 통해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라며 새로운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마지막 순간에 오토파일럿을 가동하는 것 같은데, Here we go! Holy shit!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크게 바꿀 기술인데, 아무래도 개인 단위로 봤을 때는 이 루미나라는 회사의 지원이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편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조밀하게 흥미롭게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이상한 편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 마치 구글의 픽셀 폰을 사용한 것 같은데 로고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분명 폰은 누워있는 상태인데 로고는 누워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구글의 이 마크만 픽셀이 분명 차이가 있죠. 이후에 편집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지만 마치 구글 픽셀로 촬영한 것처럼 만들어서 구글에서 받는 프로모션 역시 계약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후처리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구글 폰의 로고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누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신기한 모습이었죠. 제 원본 영상 같은 경우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오토파일럿을 켜서 이 실험의 진행 절차 역시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FSD가 아닌 오토파일럿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밖에 영상을 보게 되면은 오토파일럿은 이렇게 중앙선을 밟으면서 주행을 하지 않지만 그런 장면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편집 과정이 거쳐지며 실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테스트 목적보다는 흥미와 지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마크 로버씨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뛰어난 영상들과 또 두터운 팬층에 의해서 벌써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며 테슬라와 관련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정말 좀 많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단순하게 단기 주가가 흔들린다라는 걸 떠나서 정말 미래 세대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크게 써주신 분인데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좀 많이 찹찹한 마음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마크 로버씨 영상은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볼 정도로 제가 큰 팬이었는데 좋아하던 사람 한 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미나에서는 바로 마크 로버씨가 직접 테스트해줬다라는 내용을 사이트에 올립니다. 또 이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자 조금 뒤에는 그 내용을 지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미나의 주가는 오늘 27% 급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루미나는 결코 생소한 주식이 아니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이상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자율주행의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며 펌핑을 했었지만 그 결과 사실상 상폐 직전까지 갔던 게 루미나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자율주행은 라이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다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퓨어 비전 기반 엔투엔드를 모두 다 카피하고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후발주자의 기술 격차는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 기술 격차가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최소한 자율주행에서 라이다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은 확정적으로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를 1개월 동안 무료로 풀어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중국에 풀려있는 FSD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천 년 운전하고 중국에서 처음 운전하는 사람처럼 운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처럼 운전한다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운전하기 때문에 중국 환경에 익숙하지 않고 중국 데이터로 트레이닝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인상적인 주행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죠. 중국에서 이처럼 FSD 1개월을 무료로 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FSD 수준이 높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규제만 허락한다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미래, 올해 펼쳐질 일입니다. 또 중국에서 신규 모델 Y 같은 경우 아주 인상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판매점 한 곳에서 하루 만에 300개의 신규 모델 Y가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장 한 곳에서 300대가 팔렸다면 중국 전체에서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손쉽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과 관련하여 사실 매년 1분기마다 노이즈가 나오지만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노이즈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바로 신규 모델 Y로 생산, 공정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죠. 판매량이 내려갈 때 수요가 내려가서 판매량이 내려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더 많은 판매를 위해서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잠깐 줄어들어서 판매량이 내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주가는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는 것은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유지되어 왔던 성격입니다. 이런 요동 속에서 노이즈를 판가름하는 안목, 실제 존재하는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는 안목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런 안목을 키우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벌써 중국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자율주행을 보게 되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율주행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은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FSD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FSD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길을 돌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FSD 같은 경우 후진이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차를 돌릴 수 있다면 차를 돌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차도가 아닌 곳에서 혹은 눈으로 덮여서 차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람처럼 운전하는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FSD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또 입이 정말 떡 벌어집니다. 일단 주행 환경 자체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운전해도 아슬아슬한 이런 곳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용기에 놀랐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길은 이건 정말 FSD가 뛰어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FSD에 맡기는 이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또 동시에 이마저도 해내는 중국판 FSD 같은 경우 중국 주행 데이터를 트레이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고 검증 가능한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 앞서 봤던 영상의 뒷부분 같은데 이처럼 도로가 어딘지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결국 혼자서 열심히 주행을 하더니 도로를 찾아내고 이 도로까지 합류하는 것마저 자율주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냅니다.
말 그대로 코드로는 절대 구현이 불가능하지만 테슬라의 퓨어 비전 엔투엔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람처럼 사고하기 때문에 이런 것마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엔투엔드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마치 LMM에서 딥식이 나오니까 자율주행도 마치 중국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엔투엔드 같은 경우 LMM과 달리 구조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조차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LMM 같은 경우 챗봇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기술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알려져 있지 않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아주 큰 차이점이 존재하며, 두 번째로 엔투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LMM 같은 경우 인터넷에 사용되는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LMM은 데이터의 양에서 동등한 선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그 데이터의 양의 차이가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능력이 뛰어나지면 뛰어나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흔히 볼 수 없는 엣지 케이스를 학습해야지 지금 주행 능력보다 더 뛰어난 주행 능력이 만들어지는데, 더욱더 특별한 엣지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10배, 100배, 1000배로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데이터 양에서부터 차이가 나며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AI 인프라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게 테슬라이며, 그 결과값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드웨어도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 물컵이 왜 안 쏟아지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수영 처음 배울 때 배영 드릴 연습할 때 저거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는데, 저도 요즘 저거 연습하고 있는데 저는 배영 연습할 때도 저게 쏟아지던데 어떻게 차 문 위에서 물컵이 쏟아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지 아주 놀라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아주 거셉니다. 왜 그럴까?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일론이 왜 정치에 발을 담궈서 또 불필요한 리스크를 가져갈까?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며, 만약 일론이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내 계좌가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론이 공유한 이 영상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Department of Education. 먼저 교육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돈이 280 빌리언 달러입니다. 1달러를 1000원이라고 계산하게 되면 1 빌리언 달러는 하나로 1조 원이 됩니다. 280 빌리언 달러 같은 경우 단순 계산으로 280조 원이 훨씬 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연간 280조 원 중에 25%만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가고, 나머지 220빌리언 달러 이상은 모두 다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컨설턴트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로 세워나가게 되는데, 이 컨설턴트들이 받은 돈이 다시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데 돌아가고 NGO에게 돌아가고 결국 돈 세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교육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아주 작은 일화이죠. 왜 정치인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도지를 죽이려고 하는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만 200조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새롭게 찍어내는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이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게 일론 머스크의 도지이기 때문입니다. 도지가 하는 일은 무언가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이렇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과 정치인들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을 마치 정부의 IT를 담당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아야 될 일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테슬라 주가는 분명 더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맞지만, 모든 리스크는 리워드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는 이 리스크와 리워드를 모두 함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리워드를 받는 게 아니라 일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으며 일론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원천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이 리워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테슬라 세일즈맨 홍보대사를 자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테슬라 구매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대부분은 미국에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바이어 테슬라라는 키워드 검색량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주는 소폭 하락하기도 하였지만 이 하락한 폭이 이전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작년 테슬라 판매량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테슬라는 2018년 보여주었던 연간 300% 인도양 증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되며 2026년은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또 동시에 2025년은 FSD AI의 해가 시작되는 연도이기도 합니다. AI로 인한 테슬라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변화와 함께 하드웨어의 폭등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단지 일론이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미국의 정치판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이처럼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 이는 펀더멘털과 테슬라의 주가의 괴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조금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